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LBS 뉴스 시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10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한 정부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해외 금융기관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을 2010년 1분기 중에 확정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수출입은행은 현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겨우 예상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크레딧 스위스와 HSBC를 금융자문사로 선정한 것 외에 100억 달러 조달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일정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원전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증으로 설사 자신들이 대출한 돈이 떼일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지나치게 저가로 원전 사업을 수주한 탓에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발주처인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의 신뢰성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는 이번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난 2008년 4월에 설립돼 상환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측이 남측 제 정당과 국회 앞으로 국회의원 간 접촉과 협상을 제안하는 서한을 일제히 보낸 가운데 국회 간 접촉이 당국 회담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회담 성사에 대해 대부분의 야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회담 성사에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북의 제의 자체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달 28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 데 이어 의원 접촉 및 협상을 요청하는 편지를 남측 국회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제까지 시간차를 두고 제 정당과 국회 앞에 모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당국 간 대화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남북 국회 간 만남의 모멘텀을 적극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양부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남측이 국회회담 제의에 호응을 하면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교수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1일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선로 전환기의 정비 부실이 지목되면서 무리한 철도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고 당일 광명역 부근 일직터널 내 설치된 선로 전환기 컨트롤박스 보수 작업을 한 이후 이상 작동이 일어나 KTX 탈선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철도 운행의 안전과 직결된 선로 전환기의 보수를 코레일 외주업체 직원이 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코레일 직원이 담당하는 기존선과 달리 KTX는 선로 정비를 대부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2009년 허준영 현 사장 취임 이후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2012년까지 15% 인력 감축을 목표로 정비와 시설, 전기 등 철도의 유지 보수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인력을 축소해 작업을 대폭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철도공사가 강행해온 인력의 대폭 감축과 외주화 등 돈벌이 위주의 정책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기형적 인력 운영과 무분별한 외주, 위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철도공사에 촉구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이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에 안동 바이러스 검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변인이 어제 공개한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8일 이번 구제역 사태의 출발지였던 안동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같은 달 30일 작성된 것입니다. 이 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홍콩 러시아 바이러스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바이러스와 99% 일치하는 것으로 베트남 바이러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농민이 방역을 소홀히 해 전국의 구제역이 창궐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는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안동 구제역 발생 이틀 만에 나온 이 국제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희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은 어제 브리핑을 갖고 역학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는 역학조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는가 하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세금으로 개인 빚을 갚는 등 천태만상입니다.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회는 복지 포퓰리즘 반대 국민운동본부의 참여단체로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범국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경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무총리실로부터 1억 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어 홍보물 제작업체와 미리 짜고 부풀린 비용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중 5천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의 간부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단체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은 지난 1월 5,200여만 원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고용부에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반환명령을 돈이 없다며 거부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했었습니다. 고용센터는 지난 1일 이 단체를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구제역 재앙의 책임을 끝까지 축산농민의 탓으로 돌리려던 정부의 꼼수가 결국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소인배의 기본이 잘 되면 제 탓, 안 되면 남 탓이라더니 과연 이 정부의 스케일을 가늠케 하죠. 이 중대한 시국에 그렇게 남 탓만 하고 있었던 것이 구제역 재앙의 진짜 이유라는 것, 정녕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2월 15일 화요일 LBS 뉴스지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